6번 정도 하시면 다 들으시고 또 길게는 12번까지 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뭐 들을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자동차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동차의 종류가 있고 보험의 종류가 있어요. 자동차의 종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 자동차, 특수 자동차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승용차는 개인용, 승합차는 업무용, 영업용. 그 자동차 보험에 승용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게 개인용이에요. 명칭이. 그리고 화물차도 업무용, 영업용, 이륜 자동차는 이륜 자동차, 특수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인데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용, 배달용, 유상 운송용 이렇게 용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외우실 거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냥 오늘 졸면서 들으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청약서의 도사가 돼요. 자, 계약자부터 한번 볼게요. 계약자부터 한번 보면 계약자는 여러분들 고객이 보험료를 송금하고 카드 결제자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는 차주입니다. 차주인데 정확한 명칭은 그 자동차 등록 원보상에 그렇죠. 자동차 등록증상의 명의자입니다. 명의자.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계약 딜러에게 차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예요? 그 자동차 보험의 소유주 명의자가 2명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2명이고, 그 차를 살 때 명의를, 예, 공동 명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예, 있으시고, 예, 차량 가액, 차종, 단승, 비전방, 7인승이라고 이런 걸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단승, 비전방, 7인승이라면 여기 뭐 있어요? 개인용으로 되어 있죠. 승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승, 비전방이든 전방이든 이건 승용이라는 거예요. 승합차, 화물차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20Z라고 되어 있죠. 20Z는 우리가 차를 제일 처음에 살 때 몇 등급이죠? 차를. 예? 14? 차를 제일 처음에 내가 생애 최초로 차를 사면 몇 등급이죠? 몇 Z죠? 11Z. 그럼 20Z죠. 자, 그럼 11Z가 내년에는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몇 Z가 되죠? 12Z가 되죠. 오케이.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49.1%라는 것이 뭐냐면, 청약서에 다 있습니다. 49.1%라는 거. 20Z의 보험료가 49.1%. 이게 보험료가 100%면은 100만 원이면은 49.1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해지거든요. 계속 설명을 합니다. 7년 이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자동차 보험을 넣은 지가 7년 이상. 8년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9년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7년 이상, 7년 이하만 있어요. 자, 법규가 93.2%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93.2%. 왜 법규가 93%? 이 사람이 법규 위반이 없어서 보험료가 100%인데 93.2%, 7%가 할인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운전자 제한 없음. 운전자 제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아무나, 누구나. 그죠? 오케이? 근데 이제 사리운전 할 수 있다는 거죠. 운전자 제한이 없다는 거, 사리운전 할 수 있다는 거고, 물조사. 이분이 남편이 피보험자 아까 그죠? 피보험자 자동차 등록원부잖아요. 와이프가 운전하잖아요. 부부 한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가 여러분들 친구잖아요. 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등록을 해달라고 해요.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한 3년 정도 경력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보험료가 할인이 안 되냐고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경력이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거. 이분이 다른 자동차를 사게 되면 경력을 인정받잖아요. 그 경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차를 소유를 하면서, 차를 사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경우가 할인할증 경력이에요. 자, 근데 가입 경력 할인이냐. 오케이? 가입 경력 할인은 3% 이상이 안 돼요. 오케이? 자, 이거 전체적으로 일단 다 봤습니다. 또 한 번 볼게요. 우리가 내가 생애 최초로 차를 사면 아들이든 여러분이든 남편이든 누군가 아버지는 차를 제일 처음에 사면은 또 11Z가 돼버려요. 11Z. 이제 등급을 부여받는 거예요. 등급을. 11Z. 등급을 이제 1년간 운전을 합니다. 운전해서 내가 사고가 없어요. 무사고가 되면은, 자, 아까 올라가야죠.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지고 12Z가 되죠. 그죠? 사고가 한 번 나면 어떻게 되죠?
10Z 올라가죠. 1Z까지 올라가고 29P는 보고 등급입니다. 보고 등급. 자, 그러니까 봐. 자, 11Z가 되면 그럼 이 82.3%가 뭐냐면은 11Z에 82,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내 보험료가 82.3%라는 거예요. 차량 요율의 보험료가. 그래서 뭐예요? 사고가 나면 뭐예요? 177.5%. 그러니까 이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더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책임 보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차 보험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300, 400까지 올라가는 거죠. 11Z가 12Z로 내려가면은 10% 할인되죠. 그래서 내 보험료가 100만 원이다. 근데 사고가 안 났다. 그럼 내년에 얼마가 된다? 80만 원씩. 이제 알겠죠? 보험료율. 자, 그래서 자, 29P잖아요. 34.7%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를 한 20년 타고 무사고인 사람들은 보험료 보면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하는 안 나가요. 그래서 이 보험료가 종합보험을 했는데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이면 이 사람이 안 봐도 29P인 거죠. 예. 그래서 잭슨이 20년을 하게 되면은 뭐예요? 20년 하게 되면 이 보험료만 봐도 뭔가 들어도 다 안다는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예. 자, 아까 내가 이제 차를 제일 처음에 사면 등급을 받는다 했잖아. 11Z 그죠? 이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1Z니까 올라간다니까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죠. 10Z 그죠? 그래서 음주 사고, 무면허 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 뺑소니 사고, 이 3점. 이거 3점이란 말이 뭡니까? 1Z는 11Z니까 10Z, 9Z, 8Z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점수가 Z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서 대인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대인사고 내가 경미한 사고가 하나 나잖아요. 이게 가다가 그죠? 살짝점이라는 거죠. 급수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1년에 대인사고 한 번 내면 뭐예요? 1점이, 내년에 보험료 올라가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인은 1점 이상이고, 그리고 이제 물적, 대물은 0.5점, 1.5 나가는 거죠. 200만 원 이하면 200만 원 이상.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이 나면 대물 거죠. 자산 1.5. 안 내주셔도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1점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3년간, 뭐가냐면 3년간 2건 이상, 1년간 2건 이상은 중증 할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내가 돈을 사고 처리를 안 하고 항상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고 처리를 안 하고 돈을 내는 게 한입하는 게 중요한 게 하는데 한입하는 게 중요한 건지 사고 처리한 게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대답을 못해요. 오랜 경험이 나와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분이 보험료가 이분이 200만 원인 분이 있고 보험료가 100만 원인 분이 있고 50만 원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봐요. 내가 연간 보험료가 1년 보험료 2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은 50만 원짜리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이거를 사고 처리 안 하고 내가 돈을 주는 게 좋은지 보험 처리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어느 게 좋은 건가요? 네? 그렇죠. 돈 주는 게 남겠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 말로 듭니까? 그죠? 사고 처리 안 하니까 자동차. 저기서 200만 100만 있잖아요. 50만. 200만짜리 이거는 뭐예요? 50만 원짜리 내가 보험료라고 했죠. 50만 원짜리는 보험료. 이거는 뭐예요? 사고 처리 된다 그러죠. 200만 원은 사고 처리하면 안 되죠. 그죠? 왜 그렇죠? 200만 원이 사고 할증이 되면 어떻게 돼요? 24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50만 원이 사고가 할증돼봐야 60만 원 안 남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금액이 크면은 할증이 계속돼 버리니까. 그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뉘앙스, 고객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00 보험료 내시는 분이 견적이 한 15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보험 처리하는 게 맞나요? 그거는 보험 처리하는 게 맞죠. 그치, 내가 100만 원 정도 나오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이제 현재 보험료가 얼마고 3년간 사고가 얼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3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면은 지금 보험 처리하는 게 맞는데 3년간 2건 이상 대물 사고가 2건 이상 있었으면 안 처리 안 하는 게 낫죠. 왜 그럴까요? 자,
자, 왜 그러냐면 사고가 이 사람이 없었다면은 사고 처리하는 게 많아요. 보험 처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사고 처리가 기존에 한 건이 있었다. 대일 사고가. 그럼 이것도 한 건이 추가되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한 번만 처리하면은 1년만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두 건이 처리되면은 3년이잖아요. 그럼 자 봐요. 자, 빨리 얘기할게요. 200만 원이 240만 원 됐다가 다시 200만 원이 되는 건데 200만 원이 240만 원 되면 이게 두 건이 되면 240, 240, 240 3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머리 아파. 예, 머리 아픕니다. 자동차 보험은 지금 뭐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있죠. 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뭐라고 했죠? 돈을 낼 사람이 누구인지 요즘은 이제 카드 주인이 누구인지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카드 주인이 누구인지 계약자를 매니저에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뭐예요? 실컷 설계를 다 해놨는데 카드를 뭡니까? 엉뚱하게? 예, 그죠? 남편 거나 제 아내분 거니 와야 되는데 카드가 그죠? 잘못 온 거죠. 그럼 뭡니까? 결제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뭡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차 보험 한 건 받든 보험 하나. 처음부터 누가 송금할 건지 누가 카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돼. 그래야 계약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자, 자동차 보험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견적 대충 내고 보내잖아요. 나중에 사고 나면 책임 지셔야 됩니다. 운전을 누가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자, 남편이 여러분들 친구가 전화하면은 남편 운전할 거가 이 차를 물어보셔야 될 거죠. 그러면 부부 한정. 그러면 이제 또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예를 들어 24세가 있으면 자녀가 운전할 건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가족 한정 운전, 그죠? 지금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위가 운전할 거라고. 사위 운전하면 되냐, 안 되냐? 그죠? 그럼 뭐예요? 가족 운전 한정 특약. 그렇죠.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남편하고 동거한대요, 동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호적으로 안 되겠죠? 동거하게 되면 가족 운전 한정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지정이죠. 그렇죠. 동거하는 거하고 사실혼하고 틀립니다. 오케이?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가족 운전 한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지정 1인이다. 아까 말씀 누구나로 해야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죠?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친구가, 그죠? 여자분이니까, 그죠? 자기가 남편 신랑 자동차 보험을 넣으려고, 여러분들 친구니까 부부가 전화 올 거 아닙니까? 그죠? 부부 한정. 예를 들어서 부부 한정 특약, 몇 세 한정 특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34세. 여러분들 다 34세 넘죠? 34세 이하 있습니까? 네. 예, 34세, 24세가 있고, 34세가 있고, 43세가 있잖아요. 네. 44세 이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예, 그죠? 48세. 예, 그러니까 24세, 예, 34세, 30세 이런 거 없어요. 43세, 또 48세, 그렇죠. 그래 되잖아요. 친구가 자동차 보험을 넣었어요. 자동차 보험을 넣으면서 남편이 부부 한정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34세로 하면 되죠, 그죠? 그죠? 그분이 이제 35세고 이러니까, 네. 그죠? 넣어서 나중에 부부 한정으로 넣죠. 그래, 지나다 보니까 6개월 있다가 전화 왔는 거예요. 남편 운전하다가 사고 쳤다고. 그래서 전화하니까 대인배상으로 종합보상 보상이 안 돼요. 뭐요? 예? 부부 한정 안 넣었잖아. 부부가 아니겠지. 부부는 맞아요. 결혼도 했어요. 나이가 많겠지. 남편이 연하 12살 그러니까. 연하인 거죠. 12살. 너무하다. 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제에서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저 연령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셔야 된다. 최저 연령. 왜냐하면 24살 연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24살 연하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분, 여러분들 친구분이 40살이면은 그 배우자가 20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상상 속에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유상 운송 특약이죠. 이제 단기 운전자 특약이잖아요. 여러분들 유상 운송 특약은 완전 돈을 받고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운전하는 자, 유상 운송 특약은 돈을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돈을 받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맞죠? 저 말은.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승용차. 안 되죠. 예, 돈을 받고 운전을 해서. 그래서 뭐냐, 서울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승용차. 그렇지. 뭐냐, 인천까지 콜택시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운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트럭도 있으실 거고, 그죠? 그래. 예. 그렇죠. 또 뭐, 우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유상운송 특약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단기 운전자 특약은 내 차가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항상 전날에, 그 전날. 예, 그 전날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막 하다가,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안 넣어도 되죠.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나 어느 순간에 이게 주민번호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날은 다 누구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게 몇 년 전에 한 3, 4년 정도 바뀌었다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 그리고 네 번째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예,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은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뺑소니나 책임보험에 있는 책임보험밖에 없는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고 보상을 받잖아요. 이거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아니면 뭡니까 걸어가다가 아니면 자녀들이 가다가 뺑소니 차나 오토바이 특히 오토바이 지금 오토바이나 책임보험밖에 없는 차량에 내가 치였잖아요.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책임보험밖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치료비만 또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죠. 한도가 12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뭐예요? 내 자동차 보험에다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로 접수를 하게 되면은 전화해서 무보험 자동차 상해 접수를 하면은 이 사람 책임보험 있었던 사람, 뺑소니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제외되고 내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보험 이걸로 내 걸로 써도 보험료 올라야 할 텐데. 무보험 자동차 상해는 할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쪽으로 구상을 하니까. 구상을 하니까. 예, 보험사에서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모르시는 분들, 그냥 내가 책임보험만,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있으니까 책임보험만 치료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죠? 운전자 한정 특약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가족 운전 한정, 부부 운전, 그러죠? 기명 피보험자 1인 한정, 예, 지정 1인. 예. 이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범위가 뭐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계부는 이래요. 계모, 예, 예. 이 원칙적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이것도 되고 계자녀도 되고 뭐 사위도 되고 예, 며느리도 되고 뭐 계자녀 그러니까 계모의 자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뭐예요? 물러줘야 되잖아요.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폭넓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이제 가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을 할 거지. 여기서 동거남이다, 동거녀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 누구나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봐요. 입증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는 거죠? 예, 증명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예. 여기서도 예, 한번 보시면은 예, 승용 대형이잖아요, 그죠? 승용인데 대형이라는 말인 거죠. 기타. 예. 17Z죠, 그죠? 17Z면은 아까 11Z에서 17Z까지, 그죠? 그러니까 6년간, 7년간, 그죠? 56.2%. 11Z가 보험료가 100이라면 56.2%가 보험료가 예, 절반이고 93.2% 3년간 1회 사고 1년간 무사고라는 거죠, 그죠? 여기 다 나오는 점검장치 불가율, 고가 수리비, 자동차 질권, 그죠? 이렇게 예, 되고 표준등급 15Z 예, 가입경이 7년 이상 100%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법규 위반할이 7.9%, 아까 93.2%
표기를 이렇게 하는 데도 있다는 거죠. 보험사마다 청약서가. 차량 가입 경영률 3년간 사고, 3년간 사고, 한건 최근 1년 사고, 누구나 35세. 그죠? 예, 동거하는 사실상 배우자가 있었어. 그죠? 누구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기가 예. 누구나 하는데 굳이 그 동거하는 사람 비교해서 좀 말해주면. 아니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내가 적어놓은 거라고. 네네네. 이게 청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안 보이니까 네. 몸살 나세요. 자 그리고 뭐 여기도 업무용이잖아요, 그죠?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용, 예. 업무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면 봉고 프론티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봉고 프론티어 화물 4종이죠. 일반형, 화물 운송용, 특정 직점을 특별히. 자, 화물 4종이잖아요. 화물차는 뭐예요? 몇 종? 1종, 2종, 3종, 4종. 그러면 화물 1톤 트럭이 몇 종이죠? 예? 사종이요. 1톤 트럭이 4종이죠. 예. 1종이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종수습이 할 때 1종이 큰 금액이죠. 작은 금액. 그거하고 반대네, 그죠? 이거는 1종이 차량이 큰 겁니다. 1종이. 그러니까 화물 4종이 일반적인 봉고잖아, 그죠? 근데 이 차가 뭐예요? 화물 운송하고 일반 봉고차가 승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게 용도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알겠죠? 예. 그렇게 얘기도 용도도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예, 비사업용이잖아. 비사업용이라는 건 사업용이라는 건 영업용을 말하는 거고 비사업용은 또 다른 말로 아까 무슨 용? 업무용. 그 1종이죠. 26인승, 2종 17인승, 3종 16인승. 야, 이건 승합차죠, 그렇죠? 승합차에 16인승이야죠, 그죠? 이렇게. 승용은 또 뭡니까? 7인승, 9인승, 13인승 있잖아요, 그죠? 저도 뭐 세상에 모릅니다. 뭐 이런 거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만. 예. 자, 업무용이잖아요, 업무용. 무슨 이걸 모든 청약서 보면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만 보죠. 보면만 보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봐세요. 이게 뭔지를 승용 아까 개인용인지 업무용인지 영업용인지 그러죠. 계약이 법인 계약이잖아요. 그죠? 법인 계약이라서 승합 1종이잖아요. 법인 26인승. 아까 1종 했죠? 1종, 2종, 3종이잖아요. 그 승합 버스잖아요. 버스는 발제뜨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가입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이죠. 그죠? 3년 사고 2건, 최근 1년 이게 다 이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Z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예요? 이런 숫자만 보면은 이 사람의 그동안에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26세 이상 이렇게. 자, 업무용 차량에 부부 한정 이런 건 없습니다. 가정 한정은 없어요. 승용만 있다는 거. 오케이? 예. 그렇다는 것만 아시고. 궁금한 거 있는데요. 예. 3년 안에 사고가 두 건. 예. 그 접수를 했어요. 사고가 나서 예. 사고가 나서 접수를 했는데 예. 200만 원도 안 넘기고 그냥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 그냥 처리를 각자 하겠다 예. 해가지고 보험에 그거 취소를 했어요. 예. 올라가나요? 아니 이건 취소돼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 기록글 남지는 않나요? 기록도 안 남습니다. 안 나가요. 예, 근데 이제 돈을 한입을 할 때는 뭐냐면은 보험 갱신 전에 하면 됩니다. 그렇지. 왜냐면 보험료를 뽑아보고 그때 하셔도 1년 전에 2년 전에 거도 그게 돈을 주면 한입됩니다. 근데 갱신 전에 한입을 하면 됩니다. 미리 할 필요 없이 제가 할 필요 없이 보험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전화해서 보험사에 전화해서 한입 한다고 하면 돼요. 왜냐면은 조회를 금액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6시 20분까지 20분 전까지 마치게 좀 일찍 마치겠는데 업무용 개인 소유 자동차 뒤에 중요한 거에서 뭐 동일 정부 인수 대상이 그죠? 개인 4종이잖아요, 그죠? 개인 4종 화물차니까 1종, 2종 화물차는 1종, 2종, 3종, 4종 승합차는 1종, 2종, 3종까지만 있죠, 그죠? 업무용 뒤에 중요한 게 자, 이제 개인 업무용이죠, 그죠? 업무용 개인 승합 3종이죠. 이게 다 이해되죠, 그죠? 1종, 2종, 3종. 이제 보이죠? 용도, 기타, 업무용, 비유상. 그죠?
요금을 대가를 받고 사용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게 보일 겁니다. 그동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바이카, 업무용이죠. 그랜버드죠. 승합차. 승합차는 1종, 2종, 3종 있죠. 그죠? 할인 날짜 11절 자 1억. 유상 운송 위험 반복. 보험료가 247만 원. 맞죠? 뭐예요? 11Z가 83%면 83만 원이라면 300% 유상 운송 위험 247만 원짜리.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버스나 이런 게 이제 자동 돈 받는 거지. 그렇죠. 돈을 어떻게 받죠? 이 차는 뭐죠? 그런 거 비싸죠. 지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사람 버스예요. 자, 봐요. 내가 버스를 우리가 그분이 버스를 사잖아요. 버스를 그죠? 뭐 버스 할부 사면 한 달에 이자만 250에서 500만 원 된다 하더라고. 자, 원리금을 그렇죠. 사서 뭐 태성공업 그렇죠. 지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회사에. 그럼 그 회사에서 돈을 받죠, 그죠? 월급이나 차량 유지비를 받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갔잖아요. 누구를 태웁니까? 직원을 태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직원을 태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 특약을 안 넣어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안 넣으면 여러분들 뭐예요? 안 넣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상해보험을 넣는데 상해 무유상해 상해 입원비를 안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선택상 내가 넣어야 된다. 그거 설계해 주시는 분이 너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사람이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지만 안 넣으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설계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맞잖아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을 넣어달라고 하셔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 이것도 당장 또 전화해서 버스 나한테 또 내일 당장 가야 본인이 차가 본인을 태우고. 근데 뭐예요? 누구 아저씨가 와서 태우잖아요. 그럼 그 차는 누구 거죠? 그 아저씨 차잖아요. 그럼 지입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상운송 위험담보를 넣어요. 유상운송 위험담보를 넣거나 그 자차가 뭐예요? 영업용인 거예요. 오케이? 그 회사에 버스 한 10대 있는데 이분만 나한테 들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도움을 준 적이 있거든요. 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차를 사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데 유상운송을 안 넣으면 안 되냐고.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사장님 회사에 월급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분들을 출퇴근 시켜주고 또 그리고 저런데요. 한번 태우고 어디서 뭐예요? 그렇죠. 놀러도 가고 또 뭐예요? 열수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고 나면 제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면 유상운송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생긴 손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유상운송 면책 대상이죠. 유상운송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유상운송이 없습니다. 그죠? 저거 예외로 뭐예요? 택배하시는 분들 많아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 승합차 및 법인 소유자는 유상운송 특약을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화물차는 유상운송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유상운송해도 부책이 화물차는 상관이 없어요. 화물차는 유상운송에 상관이 없어요. 돈 받고 물건 실어도. 근데 뭐예요? 근데 화물차도 뭐예요? 개인용 승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죠. 왜 그렇죠? 돈 받고 하잖아요. 화물차. 왜 그렇죠? 화물차도 영업용 그건 왜 그러냐면은 세금 계산서 영업용을 달아야지 그 장사 그냥 그 운송을 할 수 있으니까 물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택배 물건 뭐 이렇게 운송 물건 그래서 운송 그렇게 됩니다. 유상운송이 이렇게 그죠? 그 유상운송이 누가 하고 있잖아요. 차를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 차를 한 달간 쓰기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거는 가능하고. 그리고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입니다. 출퇴근용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는, 대구에는 그런 경우는 출퇴근 때 그죠? 뭐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가능하고. 업무용은 뭐예요? 유상운송 위험 담보를 넣어야 되고. 영업용은 상관이 없고. 그죠?